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조금은 무섭고도 아주 시급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AI 시대의 우리의 지갑, 그리고 생존을 도대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최신 분석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우리 통장과 직업을 뒤흔들고 있는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을 딱 한 곳에 맡겨야 한다면요. 10억 명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싹 다 학습한 초지능 AI, 그리고 인간 워런 버핏, 둘 중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데이터만 놓고 보면 무조건 AI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고요? 지금의 AI는 사실 텍스트나 언어로 딱 표현된 데이터만 학습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진짜 직관이나 경험의 고작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워런 버핏의 그 어마어마한 투자 비결은 바로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은 나머지 90%의 직관에 숨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AI는 아직 우리 인간만의 아주 깊은 통찰력이나 감각을 완벽하게 따라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오늘 우리가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에이전틱 AI 시대의 등장을 시작으로, 두 번째, 노동소득의 종말, 세 번째, 자본소득으로의 전환, 네 번째, AI 인프라 투자 가이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대별 미래 생존 전략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1장, 에이전틱 AI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던 AI는 그냥 질문하면 대답 잘해주는 똑똑한 챗봇, 그러니까 생성형 AI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에이전틱 AI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표를 찾아달라고 하면요. 예전처럼 그냥 링크만 띡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여행사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서 메뉴 클릭하고 신용카드 정보까지 다 입력해서 결제까지 스스로 끝내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니터 화면을 자기가 이해하고 마우스를 직접 움직이는 완벽한 자율 실행자가 나타난 거죠. 실제로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에이전틱 AI의 법률 지식 기능이 딱 추가되자마자 전 세계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다음날 하루아침에 30%씩 대폭락하는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삼던 수많은 중간 에이전트 사업들이 통째로 AI한테 잡아먹히기 시작한 거죠. 클로드 AI를 만든 엔스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이렇게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 100만 명이 쉬지 않고 일하는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고요? 와, 상상이 되시나요? 잠도 안 자고 피곤해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적 노동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거대한 경쟁자와 싸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50%인데요.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 에이전틱 AI가 복잡한 소프트웨어 업무들을 하나 둘씩 알아서 처리하게 되면서 사무직, 그러니까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최대 절반이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사람을 자르고 AI를 도입할 텐데 이게 결국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2장, 노동소득의 종말, 고용 대체와 경제 위기입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사라지면 거시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조금은 소름 돋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지금 에이전틱 AI가 현실이 되면서 2026년쯤에는 지적 노동을 하던 개발자나 화이트칼라 계층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체되기 시작할 겁니다. 고용이 무너지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돈이 없으니 지갑을 꽉 닫을 거고요. 그렇게 소비가 꽁꽁 얼어붙으면 무려 15경 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최신 보고서들을 보면요. 이것 때문에 2028년쯤에는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완전히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AI발 디플레이션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고 아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자본소득으로의 전환, 새로운 부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노동소득의 그 안정감에 푹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직 여러분의 몸이나 머리를 쓰는 노동에만 의존하는 건 더 이상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노동소득은 AI한테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거든요. 반대로 자본소득, 그러니까 투자소득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은 크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전략은 명확합니다. AI 혁신 때문에 미친 듯이 성장하는 기업들의 수익에 이른바 빨대를 꽂는 거죠. 이 불안정한 자본소득을 잘 훈련하고 관리해서 마치 매달 받는 월급처럼 꾸준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로 당장 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거시적인 해결책들이 계속 제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소득이 없어져서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걸 국가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의 한계를 넘어서 아예 국가가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전 국민에게 보편적 기본 주식을 배당하자는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제안한 겁니다. 사람들이 18세가 되면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진 데이터 센터의 GPU 컴퓨팅 파워 지분 1%를 딱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이 지분으로 고양이 그림을 그리던 창업을 하던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 자기 컴퓨팅 파워를 내다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기발한 발상 아닌가요? 이제 사장으로 넘어갈게요. AI 인프라 투자 가이드,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죠? 그럼 당장 우리의 귀한 자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걸 알려면 추론, 영어로는 인퍼런스라는 개념을 무조건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들 AI한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먹이는 초기 학습 단계에 수백조 원을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24시간 내내 깨어서 일하는 에이전트 AI가 우리 일상이나 회사 업무에 투입되면서 실시간으로 수억 개의 토큰을 와구와구 소모하며 답변을 계산하고 실행하는 추론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만간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들은 이 어마어마한 추론 연산량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병목 현상을 겪게 될 게 뻔합니다. 자,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는 힘이 무지하게 센 덤프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거운 흙을 팍팍 나르면서 AI를 학습시킬 때에는 무조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 회사 출근할 때 연비 최악인 그 거대한 덤프 트럭을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효율 좋고 편한 세단을 타실 겁니다. 24시간 내내 가벼운 명령들을 쉴 새 없이 처리해야 하는 AI 추론 시장에서는 전기만 엄청나게 먹는 GPU 대신에 훨씬 가볍고 효율적인 NPU나 LPU 같은 추론용 특화 반도체가 바로 그 세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투자의 거대한 물결은 바로 여기서 터진다는 거죠.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핵심 격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AI가 우리 질문에 대답하는데 단 1밀리초라도 버벅거리면 그건 치명적이거든요. 이 추론의 속도를 최고조로 높이려면 반도체 안의 데이터를 빨리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넓은 저장 공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많이 쓰이는 HBM 메모리를 넘어서 앞으로는 HBF, 즉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라는 차세대 메모리가 그 자리를 싹 대체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HBF 기술을 남들보다 먼저 꽉 잡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기업이 앞으로 제2의 랩, 엔비디아 같은 엄청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이 이런 하드웨어의 미세한 전환점들을 향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는 거시적인 경제 장애물들도 무조건 챙겨봐야 합니다. 당장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새로 바뀌게 될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뚫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를 시원하게 내려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서민 경제와 물가를 막 자극할 11월 중간 선거까지 버티고 있죠. 올해 시장은 절대 한 방향으로 편안하게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특정 주식 하나에 몰빵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ETF들을 잘 조합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이리저리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초분산 포트폴리오를 꽉 짜두는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장. 세대별 미래 생존 전략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거대하게 뒤집히는 상황에서는 내 나이가 몇인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생존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쌓아둔 경력과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신 40대 이상 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안전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니까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배당주나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딱 짜놓고 다가올 충격을 묵묵히 견뎌내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10대와 20대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적은 돈으로라도 최대한 다양한 ETF에 직접 부딪혀 보면서 감각을 익혀야 하고요. 동시에 AI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양손에 꽉 쥐고 완전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세대에게 지금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무자본 창업의 황금기가 열린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도 개발자 구해야지, 디자이너 써야지, 마케팅 해야지, 돈이 없어서 창업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말만 잘하면, 즉 프롬프트만 기가 막히게 잘 짜주면 AI가 30시간이고 40시간이고 쉬지 않고 코딩해주고 디자인도 뚝딱뚝딱 다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광고 모델도 AI로 다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다? 실패해도 내가 금전적으로 입을 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이 마르도록 강조하는 젊은 세대가 AI의 무한한 생산성을 레버리지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이 AI 시대 최후의 생존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안목입니다. AI한테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 그려줘 라고 쳐보세요. 1초 만에 천장의 이미지를 와르르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천장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결국 지갑을 열게 만들 단 한 장의 진짜 매력적인 고양이를 골라내는 건 철저히 인간의 몫입니다. 특정 분야를 아주 깊게 파고들어서 쌓아올린 나만의 경험, 시장의 트렌드를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직관, 세상에 흔해 빠진 AI의 결과물들 속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려내는 이 인간 고유의 안목이야말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게 거래될 프리미엄 능력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AI라는 이 거대한 문명의 배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나의 땀과 시간에만 의존하던 낡은 노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 다가올 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어떻게 나만의 자본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만의 날카로운 안목을 갈고 닦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해설이 여러분만의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훌륭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